불쾌하다, 편하지 못하다, 불유쾌하다, 괴롭다. 그러니까 그런 즐겁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스트레스로 보는 거죠. 스트레스와 비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그 변화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실험군 쥐에는 하루 5분씩 꼬리에 집게를 매달아 스트레스를 주었다. 8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실험군 쥐들의 먹이 섭취량이 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군이 대조군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코스테론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뇌에 식이 섭취를 증가시키는 물질, 뉴로펩타이드 Y, 도파민, 오피오이드 등과 같은 물질을 자극시켜서 내장지방 축적형 비만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일주일 후 내장지방의 양을 측정해본 결과 스트레스군의 내장지방의 양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뇌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CRH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초기에 낮은 농도는 실제로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당질 코티코이드가 증가가 되는데 이런 그 당질류의 코티졸이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제 식욕을 증가시키고 이런 증가가 반복되면은 비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스트레스의 악영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직장인 서대원 씨. 그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 비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복부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서대원 씨는 고도의 내장 비만 상태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볼 때는 너 절대 살 많이 안 쪘어. 외형상 이렇게 안 보여.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살이 많이 찌고 과체중이라고 건강검진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찍으시니까 편한 자세. 서대원 씨가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하고 그에 반응하는 신체 변화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자극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도 부교감 신경이 흥분되는 것이 보인다. 그만큼 긴장한 상태라는 뜻이다. 근데 이분은 휴식 상태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는 모든 자원을 확 끌어올리는 게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화되어 있어요. 서대원 씨는 통신회사에서 고객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안 됐죠, 당연히.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 또 본인 스스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일을 하는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한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 손이 가고 그 불필요한 식사를 그 하는 어떤 행태를 볼 때 스트레스 쌓일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음식에 손이 가는구나. 하지만 서대원 씨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과 모여 풋살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부 비만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서대원 씨.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히 운동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복부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이라는 것이 뚜렷한 부분들은 결국 이분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절식을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 잘 적응이 되어 있는,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스트레스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암컷 원숭이의 생활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원숭이는 집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열을 형성한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들의 공격을 자주 받는데 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실험 결과 순위가 낮은 원숭이들, 즉 지배를 받는 원숭이들이 더 많은 동맥경화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원숭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만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먹었고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사 형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원숭이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식사를 했을 때 동맥 내부에 동맥경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고 코티졸은 식욕을 불러일으켜 복부 비만을 일으킨다. 스트레스야말로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중년 시기 나이살의 또 하나의 원인인 셈이다. 내장 지방이 많은 쪽은 코티졸을 그다지 많이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코티졸은 내장 쪽의 지방을 더 축적시킵니다. 내장에 지방이 많으면 코티졸이 더 많아지고 코티졸은 내장의 지방을 더욱 많게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0대를 넘어서면 그 누구도 나이살이라는 불청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살을 염려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앤서니 로젠스바이크 박사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황제 다이어트의 경우에 체중은 줄어들지만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몸무게를 좀 줄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는다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건강도 지키면서 나이살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경기도의 한 씨름단, 연습 경기가 한창이다. 이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운동량만큼이나 많은 것은 또 있다. 바로 이들의 식사량. 하루 6시간의 운동을 감당하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2~3배는 더 먹어야 한다. 하지만 많이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했다. 많이 먹을 때는 한 4끼에서 5끼 정도 먹고 이제 평상시 거의 3끼, 4끼 정도 먹고 이제 무조건 야식에 자기 전에 무조건 야식 먹고. 보통 사람이라면 비만 환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운동선수들만큼은 예외다. 먹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해도 비만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중량을 불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운동량을 줄이고 음식 섭취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내장 지방 상태는 어떨까? 복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눈에 보이는 뱃살은 매우 많았던 선수들. 놀랍게도 내장 지방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체질량 지수가 비만에 속하고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도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볼 때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장 지방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내장 지방이 훨씬 적은 이유가 아마도 운동으로 인한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운동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것일까? 뱃살이 고민이라는 이금수 씨. 검사 결과 내장 지방률이 매우 높은 복부 비만으로 진단받았다. 약 14kg의 지방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 이금수 씨는 평소 운동량이 적어 근육도 부족하고 윗몸 일으키기 10개를 못 채울 정도로 체력도 약하다.
영양 여기 에너지가 또 많이 중성